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전내훈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부장님. 네. 오늘은 얼굴이 좋아 보십니다. 예, 저번에 약간 조금 피곤해 보이셨는데 예, 아닌가요? 잠깐 좀 졸고 와가지고. 아, 혈색이 돌았습니다 지금. 예. 네. 다행입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저희 미국 시장 또 실시간으로 보기 전에 네. 또 아주 중요한 또 데이터를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예. 일단은 또 오늘도 역시나 이제 월가의 뉴스들을 많이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고요. 네. 지금 일단 오늘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거고 방금 또 막 발표된 것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뒤에 말씀드리고 네. 일단 준비한 자료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준비한 내용은요. 예, 그 번스타인에서 네. 이제 혹시나 불황기가 왔을 때, 예, 불황기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경제적인 불황기가 왔을 때 소프트웨어 기업 3종목 정도를 주목을 해야 된다. 예, 이런 또 기사가 밸런스에서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밸런스지에서 보도는 했지만 번스타인이라는 이제 그 회사에서 공개를 했고요. 경기가 불황이 됐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오라클이나 어도비 시스템즈 같은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의견인 겁니다, 개인적인. 그래서 여기 지금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불황기에는 기업 수익, 그러니까 뭐 현금 흐름이라든가 수익에 대한 이런 노출도가 높고 뭐 견고한 비즈니스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마진이 강하거나 뭐 마진이 개선된 소프트웨어 기업이 호실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아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이겠죠.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나 비즈니스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는 네. 예, 그런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역시나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것 같다. 뭐 규모의 조직 자체의 규모도 크고 그런 소비자들도 가지고 있고 매크로가 어려운 상황인데 잘 버텨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며칠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달러의 강세 때문에 환율 때문에 이익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며칠 전에 좀 약간 흐르는 모습이 있었는데 예. 또 어제 제가 모닝 브리핑에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면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그 환율에 대한 영향은 한 자릿수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흐른 거에 이미 다 선반영돼 있다. 오히려 지금이 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또 이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는 의견이 또 하나가 있구나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365불로 제시하면서 예. 며칠 전 종가 대비 약 34% 정도 높은 목표가를 제시를 했다는 부분이 특이점이었고, 그리고 뭐 오라클은 이런 내용이 있었고, 어도비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최근에 금리 올라가면서 좀 시장이 흐르기 전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아했지만 어도비라는 기업을 참 좋아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저희를 보고 있는 이 3프로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통해서 편집 같은 걸 하실 텐데 이런 것도 이제 어도비의 프리미어라든가 그렇죠. 이런 영상 편집 시스템을 다 뭐 사용하고 거의 있고 독보적이죠. 뭐.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띄우고 있는 이건 또 어도비의 그 아크로벳 리더 아니겠습니까? PDF라고 불리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은근히 익숙하게 다 쓰고 있는 것들이니까 저도 이게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늘 생각을 했었는데 예.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뭐 다 아는 이유로 예. 뭐 이런 테크 기업들이 다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많은 광고주들이 동사의 상품을 쓰고 있는데 대다수 대기업들이 또 많이 쓰고 있더라.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이런 것들 클라우드가 불황에도 상대적으로 뭐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 뭐 광고량에 따라서 요금을 많이 부과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충성 고객층이 강해서 뭐 이 기업들이 불황에 오히려 강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 3가지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또 애널리스트가 있군. 네. 이런 점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일단 다음 뉴스를 또 보시면은요. 짐 크레이머가 며칠 전에 이제 타겟이 직접 스스로 이제 커밍아웃을 했죠. 우리 실적이 조금 가이던스. 더 나빠질 것 같다고. 5점 몇 불에서 2불로 그냥 네, 예, 네. 가이던스를 완전히 그냥 낮춰서 확 낮췄죠. 예. 그래서 보면은 그 사이에 재고가 한 40% 정도 이상 늘었는데 실제 본인들의 세일즈 매출은 4%밖에 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실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근데 짐 크레이머는 또 이걸 오히려 좋게 지금 해석을 또 해요. 뭐 타겟에 빠진 게요. 예, 오히려 실적 경고가 예. 테크 기업들한테는 청신호다, 그린라이트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어떤 그래서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자료를 준비한 내용을 좀 보시면 네. 지금 타겟의 소식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시사하는 거라고 본인 생각한대요.
예, 이게 맞을지 틀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거는 본인이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최고조에 달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남은 기간의 재고 축소를 위해서 가격을 인하하고 뭐 주문 취소 등과 같은 조치들을 취할 계획인데 이런 것들이 뭐 마진이 더 낮아진다는 거 이미 기업이 설명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기술주한테 오히려 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뭐 애매모호한 시장이 아니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이제 역시나 약간 저희가 좀 갸우뚱하잖아요. 근데 이 밑에 이제 역시나 또 이제 하나 단서를 다셨어요. 근데 경제 변동성이 커지면 방금 내가 얘기했던 이런 변화가 또 빨리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또 다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크가 또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역시 방송을 아시는 분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망을 어느 정도 얘기해놓고 예,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신 거라서 뭐 아시다시피 어떨 때 맞고 어떨 때 틀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일단은 또 이분은 또 이런 얘기를 또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 10년 더 그린라이트가 해야 있다. 되거든요. 저 방송을. 네? 저 뭐죠? 매드머니. 네, 매드머니. 매드머니. 예. 한 10년 더 해야 되니까. 예. 마지막에 네. 또 이렇게 좀 놔둬야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누가 나와서 의견을 얘기하면 예. 뭐 꼭 틀렸다 맞았다. 그렇죠. 다양한 의견 듣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또 하는구나. 다른 생각의 사람의 생각을 듣는 건 참 좋은 예. 일인 것 같고요. 자, 재고가 네. 쌓이는 것 자체가 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짧은 생각으로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시작됐구나. 예를 들면은 너무 비싸져서 못 사는 상황이 그렇죠.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게 오히려 또 정점을 찍은 거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좋은 생각과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예. 요즘 좀 불안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다들 이제 느끼시겠지만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의 얘기나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 이제 렌트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월세를 3,500불 정도로 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올리자고 해서 5,000불까지 올린 상태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내년에 또 올라갈 걸 예상을 해서 이미 6,000불에 내년에 낼 거를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지인도. 그래서 미국에서요? 네네. 그러면 거의 지금 1, 2년 만에 렌트비가 1.5배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건데 예. 당연히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인건비가 올라가더라도 예. 이 렌트비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른 상태고 예. 그럼 아무리 임금이 올라도 제가 볼 때는 내 월급에서 렌트비 나가는 게 커졌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결국은 당장 내가 먹고 뭐 마시고 이런 거는 줄일 수는 없겠지만 예. 다른 어떤 것들을 좀 줄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약간 걱정이 돼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소비주들에서도 결국은 필수 소비재 쪽은 뭐 무난하겠지만 네. 경기 소비재라든가 예, 이런 쪽에서는 또 약간의 뭐 어떤 매출이나 EPS의 하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들면서 이게 또 어떤 쪽을 또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까 지금 이 짐 크레이머도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런 어떤 경기 민감주들이 쉴 때는 이런 어떤 테크라든가 플랫폼 기업들 중에 뭐 불황이나 호황을 타지 않고 꾸준하게 그냥 현금 흐름이나 이익이 나는 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또 방어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분명히 이런 부분을 시사하는 거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어닝 시즌 때 이게 만약에 계속 반영이 된다 그러면 실제 소비재 쪽에서도 경기 민감한 쪽의 소비재들 쪽에 예. 감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성장을 한다는 거는 특히 성장한다는 기업을 찾기는 더더군다나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뭐 만약에 그때도 유가가 지금처럼 유지되고 있다면 뭐 정말 에너지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 외에는 예. 성장하는 걸 정말 더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일단 다음 분기는. 예. 근데 뭐 어디까지나 이건 가봐야 또 아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지금 좀 약간 그런 또 부분이 좀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좀 같이 또 계속 지켜봐 나가야 되겠죠. 네. 야, 6,000불. 700만 원이 넘는 월세. 네. 월세가 700만 원이야. 엄청난 거죠. 예. 그게 뭐 공이 하나 줄면은 이제 350불 내면서 사신 분이 600불로 뛰게 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예. 이제 한 분의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걸 일반화한 거로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느끼는 피부의 어떤 피부로 느끼시는 거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렌트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예. 예, 그럼 분명히 다른 소비에 쓸 수 있는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조금 걱정은 됩니다. 예. 네, 너무 걱정을 시켜드렸나요? 진짜 걱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소 무겁네요. 예. 그쵸. 저게 저렇게까지 네. 올라갈 일인가. 예. 그러니까 이걸 알고 저희가 또 이제 대비를 한다 그러면 또 좋을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자료를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또 도이체뱅크에서 예, 알파벳이라든가 몇몇 기술주들이 폭풍 속의 항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폴트 인 더 스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베어 마켓 네.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이러한 테크 스톡들 예. 기술주들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뭐지? 어. 봤더니 이제 역시 알파벳 구글이나 예. 이베이, 매치그룹, 부킹홀딩스 이런 기업들을 거론을 했는데 왜 항구 같을 수 있을까?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그러니까 표현했느냐?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거나 할 네. 거로 예상되거나 네. 또는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기업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보다는 이게 의미가 있었어요. 요 네 줄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리먼 브라더스가 발생했을 때 네. 약 1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던 이 137개 주가는 지수 대비 아웃퍼폼한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알파벳이나 이베이나 이런 기업들은 1년 내에 가장 많은 자사주 매입을 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뭐 시장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도 항구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늘 나올 때마다 자사주 매입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예. 있겠다. 예, 자사주 매입은 정말 미국의 주식의 꽃이죠. 그렇죠. 예. 이래서 또 저희가 미국 기업을 투자할 때 메리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예. 것들이. 예, 그래서 한번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뭐 빅테크 종목들이 네. 사실은 뭐 자사주 매입을 만약에 중점적으로 한다면 빅테크 종목들이 많이 또 자사주 매입을 하고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뭐 그런 종목들이 이제 진짜 폭풍우 속에 뭐 항구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저도 뭐 역시나 그런 생각이 기준을 들고. 예, 자사주 매입으로 만약에 둔다 이러면. 네. 예.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가처분 소득이나 예. 전반적인 경제가 둔화로 가는 가운데 소비가 줄어드는 또 상황이 된다 그랬을 때 그런 기업들이 역시나 이제 잉여 현금을 가지고 예. 자사주 매입을 해주고 그리고 성장률이 또 같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런 테크 기업들도요. 예. 근데 예를 들면 뭐 23% 성장하던 이런 기업들이 뭐 20% 정도만 성장하고 그럼 둔화 시그널로 봐서 지금도 약간씩 밀려 있는 거긴 하지만 예. 어쨌건 모두가 불황인 가운데서 20%의 성장도 나쁘지 않아요. 라는 또 해석을 하는 시점도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준비한 게 좀 있어서 네. 제가 또 좀 빠리빠르게 스킵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그래서 JP 모건의 또 우리 마르코 콜라노비치께서 아우, 저분 반인반신. 반인반신. 네. 근데 반신반의. 반신반의. 반신반인가요? 예, 예. 이분이 어쨌건 그 요번 5월달 중순부터도 계속 저가 매수 하라라고 했는데 어쨌건 저가에서 나스닥이 한 8에서 10% 정도 사이에 올라왔었죠. 예. 어떻게 보면 또 단기적으로 맞추고 계시는데 이분이 또 저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늘 해주십니다. 저분은 사실 예. 출연료 드려야 됩니다. 3%에서. 그러니까요. 예, 자주 나오시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150불 가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이거를 감당해낼 수 있을 정도로 미국 경기가 아주 견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가 상승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분은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고 계시고 예. 130불에서 135불 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고 이런 유가가 물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 2010년이나 14년 사이 유가가 유사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JP 모건은 연말에는 4,900 굉장히 좋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마르코 콜라보비치 같은 경우는 4,800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대다수 IB들은 정말 뭐 3,900, 3,800 다 낮추고 있거든요. 예. 뭐 심한 데는 3,500. 근데 유일하게 지금 4,800. 예. 진짜 멋있는 형님. 아니 뭐 저렇게 가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 네. 지금 JP 모건 내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 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네. 불황 원더가 유가가 계셨죠. 150불 가면서 이제 허리케인이 올 것이다. 예. 얘기했는데 이제
마르코 콜라노빅은 150불 가도 그래도 좋다 경기는. 예, 반대되는 의견. 그렇죠.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CEO가 얘기하는 거에 반하는 걸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조직이 좀 굉장히 유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또 한편으로는 예. 저는 아주 소신 있고 좋다고 아,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의견이 있어야 또 그럼요. 예, 균형을 또 이룰 수 있으니까요. 예. 예. 저희는 아주 이런 의견을 또 잘 받아들이고 4,800원인데 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조심했던 부분과 아. 또 이런 부분은 또 좋은 부분을 알겠습니다. 같이 균형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뉴스를 한번 또 보면은요. 예. 자 이분은 또 불황보다는 사실 근데 비자 CFO가 소비자 지출이 생각보다 강력하더라. 서비스 지출 비중이 늘고 있다. 그럼 이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하고는 또 반대되는 의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저렇게 늘었다는 거고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as is는 이랬는데 to be는 어떻게 되겠다. 이건 아직은 모르겠는데 최근까지 어쨌건 비자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당장 지금 이 시간에도 카드를 결제를 해서 긁으면 이 소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바로 직전까지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서비스 지출이 늘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모두가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느 정도 리오프닝이 되고 예전보다는 좀 코로나가 완화가 됐다는 시그널가 나오면서 집에만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약간 어떻게 보면 보복성으로 단기적으로 쓴 데이터가 지금 반영됐다라고 보고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일시적으로 이제 집에 있다가 나와서 막 뭐 여행도 잠깐 국내 여행도 가고 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랜드도 좀 가서 소비도 하고 예.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가 이게 유지될지는 솔직히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CFO가 생각보다 뭐 타겟이나 월마트가 지금 소비자 지출이 좀 줄어서 가이던스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카드 소비 데이터를 봤더니 아니더라. 지출 추세가 지속될 것 같아요라고 예.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비자는 무조건 그런 소비가 이어져야 되는 야 본인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희가 점점 네. 음모론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 음모론은 아니고 균형 있게. 예, 균형 있게. 네. 아, 저도 당연히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좀 뉴스를 얘기하고 이 의견을 얘기했을 때 그 명함을 저희가 또 명확히 그렇죠. 앞뒤를 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딱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억눌렸던 팬데믹 이후에 서비스 지출이 늘었다. 여행, 외식, 엔터테인먼트가 억눌렸던 게 터져서 지금 좋았는데 여기 보면은 여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예. 직불카드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 네. 이남우 교수님께서 네. 뭐 며칠 한 1, 2주 전쯤에 이제 미국 가셨잖아요. 미국 가셨다가 뭐 3박 5일로 하셔가지고 바로 네. 오셨는데 뭐 물론 잠깐이지만 그 엄청 꽉 차 있더라. 뭐 레스토랑부터 해서 뭐, 네. 뭐 룰루레몬도 말씀하셨고, 네네. 예 소비가 여전히 뭐 좋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안 올 것 같다. 음. 예 이렇게 또 해주셔서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다 같은 마음이죠. 예. 그렇죠. 네, 예. 다 같은 마음이죠. 4,800 가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소비자들이 이럴 지출할 의사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다음 페이지의 자료를 한번 보면은요. 이제 제가 항상 그 CNN의 백투노멀 인덱스를 항상 이제 가지고 오는데 얼마 전인 5월 25일자까지만 하더라도 예, 지금 신용카드 사용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저축률은 최저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축을 하지 않고 현재 소비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는 좋은데 차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또 역시나 아직 미지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여기에 약간 하나 더할 수 있는 의견이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였나요? 아니면 모닝브리핑 제가 수요일은 모닝브리핑 나오고 목요일은 글로벌 라이브를 나오니까 헷갈리시죠? 뭘 얘기했었는지가 예. 어디서 얘기했는지 헷갈리는데 예. 얼마 전에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BOA CEO가 직접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줄 거라는 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불황이 안 올 거다라고 난 생각을 한다. 그 이유가 뭐냐?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 스티뮬러스 빌이라고 하죠.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재난지원금 받았던 걸 네. 아직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축액이 엄청나게 많다. 뭐 이런 또 데이터 그러니까 자료가 예. 그거를 은행 그 저축에다 넣었다기보다는 예. 그냥 이게 갖고 체크 있는- 상태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체크 것 상태로? 같아요. 아. 그래서 그걸 아직도 안 쓴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아직도 그걸로 소비에 이어질 여력이 굉장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예. 아직 불황이 온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한 게 미국의 대표 상업은행 CEO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예, 지난주에 예. 했던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보는 의견이 있으니까 이 세 개 비자나 아까 뭐 이남우 교수님이나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의 의견대로면 지금의 소비에 활활 타오르는 건 지속될 수 있다는 거니까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퀘스천을 달아야 되겠죠. 계속 제품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 가격이 올라도 과연 사람들이 이걸 계속 소비를 할까? 너무 비싸졌네. 영화 한번 볼까?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술 한번 먹을까 하던 거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시점도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월별 데이터를 저희가 계속 잘 같이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또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인 저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네. 테슬라가 최근에 상하이 봉쇄 때문에 굉장히 다들 3, 4월이 힘들었었죠. 5월까지. 근데 드디어 오늘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아까 중국의 CPCA에서 발표를 했는데 5월에 테슬라의 중국 자동차 생산 판매량이 3.2만 대를 기록을 해서 예상을 크게 웃돌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프리마켓에서 테슬라가 3% 2% 정도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5월 판매량이 확 개선이 됐다. 사실 4월달 판매량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잖아요, 모두가. 근데 4월달 생산량이 3배 가까이가 올라갔다. 그래서 특히 상하이 생산 기가팩토리 생산이 3.3만 대였는데 설비 가동이 심각하게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4월달에 대비 3배 이상 늘었더라. 그리고 이때 4월달에 보시면 불과 1,500대밖에 판매가 안 됐었어요. 완전 봉쇄였었으니까요. 네. 그래도 겨우겨우 어떻게 숙식을 하면서 만들었어서 10,000대 정도로 겨우 만들었었는데 3.2만 대가 만들어졌고 이 중에 2.2만 대는 수출, 중국 내 판매량은 10,000대 정도가 됐더라. 야. 그래서 특히 이게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BYD와 제휴가 이번에 상승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LFP 리튬 인산철 방식의 배터리를 BYD에 주문을 했고 이걸 드디어 모델 3와 Y에 탑재할 예정이다. 사실 그동안은 LFP에 대한 어떤 테슬라 쪽에 대해서 이게 많이 납품하는 걸 좀 제한을 하고 있었거든요. 본인들만의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걸 최대한 본인들의 그 중국 현지의 로컬 자동차 업체들한테 먼저 주려고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테슬라한테도 좀 풀어줬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네. 뉴스다라는 게 지금 현재 평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LFP 배터리 방식을 차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배터리 원가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예. 테슬라는 지금 판가를 그 사이에 높여놨죠. 지금도 보시면 계속 가격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에 원자료 가격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한 대 팔면 마진율이 높아진다는 뜻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테슬라의 또 영업이익이나 EPS나 현금 흐름 창출에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동안 안 좋았던 건 다 알고 있다. 연간으로 180만 대 생산할 거라고 했던 게 4월, 5월 폐쇄되면서 상하이가 확 120만 대, 130만 대까지 가이던스가 낮아졌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다 선반영을 했죠. 거의 고점에서 꽤 많이 빠졌으니까. 예. 근데 근데 지금 이제 5월달 지표가 다시 돌아섰어요. 상하이가 개방이 되면서 다시 리오프닝을 하면서 네. 그러면은 결국은 주가는 이럴 때부터 이제 본격 반등을 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매크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 내일 CPI 발표되고 다음 주 FOMC 발표되니까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테슬라 순수 뉴스만 본다 그랬을 때는 일단 데이터로 중국이 턴된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다들 여기서 잊고 계시는 게 상하이는 폐쇄됐었지만 그 사이에 베를린 공장이나 텍사스 공장은 상하이 공장이 가장 잘 돌아갈 때 그 이상으로 가동률이 더 빨리 올라갔다는 현지 뉴스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두 개가 잘 돌아가는 가운데 상해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이제는 좀 다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뉴스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예. 그 우려를 좀 불식시킨 거니까요. 예. 저희 전내원 부장님이 눈빛이 반짝반짝해졌습니다. 네. 테슬라에게 테슬라 아주 얘기나. 집중도가 예. 아무래도 워낙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뉴스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022년 5월 기준으로 네. 15조 8천억 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국내 투자자분들이 테슬라를 네, 네. 15조 8천억. 아유, 진짜 대단하죠. 뭐 대단한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요. 엄청난 거죠. 테슬라의 인생을 하나의 거셨다는 기업에 분들도 많아요. 예, 하나의 기업에 네. 그것도 외국 기업에 음. 어, 그래서 제 주변이나 뭐 고객분들도 보시면은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 테슬라에 나는 인생을 걸었어요라고 해서 투자하신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성공을 하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지금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 종을 울리시기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예, 간단하게 뭐 간단하게 뉴스 하나만 뉴스 한번 볼까요? 더 보고 예. 뭐 메타 요 뉴스는 넘어가고요. 넘어가죠. 예, 알겠습니다. 네, 요거를 시간상 그냥 예, 보는 게 예. 중요할 것 같아서 마지막 뉴스로 예. 네. 자, 메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요하시면 다시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짧게금 보면은요. 네. 제목만 보시죠. 리스크는 있다. 그러나 반등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9일부터 티커가 메타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9일부터 드디어 현재 메타로 변경된다. FB였죠. 페이스북이었는데 메타로 이제 변경이 돼서 거래가 될 거라고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좋아질 것 같다라고 토마스 챔피언 예. 파이퍼 산들러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도 좋네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그 마지막 제가 준비한 뉴스로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크레딧 스위스에서 애플의 공급망이 안드로이드보다 중국에서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이런 점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상하이가 봉쇄를 마치고 정상화가 됐죠. 6월 1일자로요. 그래서 이 크레딧 스위스의 이 애널리스트가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전망이 밝은데 왜 그러냐 해서 봤더니 이런 지역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하이 생산 공정을 보면은 상하이의 비중이 5% 정도 불과했다. 그러니까 애플의 주로 벤더라고 볼 수 있는 홍하이가 5% 불과했고 나머지는 홍콩이나 선전 등에 다양하게 분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해 봉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실질적인 타격은 뭐 이 정도 생산 비중이 5% 정도 수준이었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 근데 반대로 안드로이드 관련된 생산 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어떤 안드로이드 기반의 운영 체제를 쓰는 스마트폰들이겠죠. 뭐 네네. 오포나 비보나 뭐 파웨이나 근데 그 기업들이 전부 이 운영 체제를 안드로이드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주로 쓰는 대다수의 업체들은 광둥성, 홍콩, 마카오를 묶고 이쪽에 80%가 밀집이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상해 봉쇄의 타격을 어느 정도 더 받았을 거라서 네. 이쪽을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 울릴 시간이죠? 네. 한번 또 저희 타종의 순간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주시죠. 네. 나 이 순간이 항상 쑥스러워. 긴장돼요? 긴장돼. 편하게 해요, 편하게. 오줌 쌀 것 같아. 오줌 쌀 것 같아. 네, 아주 맑고 청량한 소리로 잘 들어봤고요. 자, 자, 그러면은 이제 맵을 한번 잠깐 보면서 예. 말씀을 좀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시작을 했고요. 장이 방금 시작을 했는데 아까 제가 테슬라를 말씀드렸었죠. 오늘 유일하게 아까 5월달 중국 생산 지표가 잘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테슬라가 또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 의견이 나왔거든요. 아까 UBS에서 장 시작 전에 중립에서 매수 의견으로 바꾸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UBS의 이제 패트릭 험멜 애널리스트가 이제부터 테슬라가 단연간 고성장세를 누릴 기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상하이 기가팩토리 생산 때문에 어느 정도의 EPS 하향이 있었었는데 이제 다시 말 그대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됐고 인력 감축도 얘기를 했었지만 어쨌건 고성장에 집중했던 테슬라가 효율성 개선에 힘쓰는 신호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다고 보여져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하고 목표 주가를 $1,100를 유지를 한다. 이런 UBS의 어떤 투자 의견도 더해져서 지금 테슬라가 장초에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매크로적인 뉴스가 아까 한 가지 있었는데 방금 미국장 이제 지금 시작하기 전에 아까 이제 유럽의 ECB에서 금리 인상을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 통화정책 회의에서 7월 25bp를 금리 인상을 공표를 했습니다. 25bp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6월달 통화정책 회의를 했는데 7월달에 25bp 0.25%의 인상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9월달에도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유로존 19개국에 5월달 CPI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8.1%가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하고 좀 비슷한 수치죠. 그래서 미국도 드디어 내일 이제 CPI가 발표가 되는데 뭐 이미 장우석 부사님도 나와서 얘기하셨고 다 얘기하셨지만 얼마 전에 4월달이 41년 만에 최대인 8.5%인가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낮은 뭐 8.2나 8.3 정도가 나오면 어떨까라고 지금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너무나 뻔할 것 같아요. 8.2, 8.3은 피크아웃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좀
또 그 수치 이상이 나오거나 조금 높게 나오면 누가 봐도 다음 주 FOMC가 긴축을 더 세게 하겠네 라는 시그널이 돼서 또 좀 우울한 금요일이 될 수도 있고 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수치가 조금 낮아지게 나온다 그러면 약간 안도하는 정도.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인플레가 당장 잡히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차는 걸리겠지만 예. 어쨌건 추세는 이어질 것 같고 여러 가지 글로벌 공조도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원유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뭐 생산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증산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빨리 경제를 정상화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플레라는 거는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우리가 투자할 때 상수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미 생각이 들고 예. 그 상황에서도 아까처럼 꾸준히 소비자들이 찾아주고 마진율 유지하고 성장률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기업,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도 잘해주는 기업, 그런 기업을 저희가 잘 선별해서 앞으로의 또 하반기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한 1, 2분 정도만 제가 테슬라를 좋아하시니까 네. 과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집투를 뭐 이제 창업을 해서 팔고 뭐 페이팔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서 팔고 네. 이제 테슬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팔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예, 아니 뭐 테슬라의 팬분이라면 아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네. 나는 이제 스페이스 X에다가 올인하겠다. 음. 난 테슬라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려놨다. 그게 앞으로 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과거의 행적을 봤을 때 사실 뭐 네. 그 전 세계인들이 전내온이라는 사람의 생각을 전혀 신경 쓰지 않겠지만 제 저의 3% 생각은 구독자분들은 엄청 신경 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네. 과거에 어떻게 했었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난 이제 여기서 더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예. 과감하게 CEO를 내려두고 그 지금 현재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처럼 예.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전문 경영인한테 넘기고 예. 나는 이제부터 블루 오리진에 집중하겠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어. 그런 흐름으로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워낙 앞으로도 테슬라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뭐 그걸 팔거나 이제 파는 것다기보다는 예. 이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다른 자회사나 뭐 다른 기업에 집중하겠다. 예. 그런 시점이 올 때까지는 조금 더 아직 걸리지 시간은 않을까요? 많이 네. 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예. 과로로 쓰러지실까 봐. 아 과로로. 예, 그분의 예. 제일 큰 리스크는 저는 그분의 어떤 그 입도 있지만 예. 그분의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예. 과로가 혹시나 건강을 해쳐서 아. 그게 또 혹시나 나중에 좀 문제가 될까봐 예. 예, 그게 좀 걱정이지. 예. 예, 뭐 저는 아직 저도 그건 뭐 먼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장우석 부사장님이 과로로 쓰러지실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 그렇죠. 저도 예. 참 걱정이 많이 아침 됩니다. 저녁으로. 그래서 제가 목요일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네. 장 부사장님의 좀 짐을 아주 덜어드리고 있는 오아시스의 건데 하루라도 좀 쉬시게 예. 네.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전면 부장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부사장님. 자 오늘 저희 미국 시장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너무나도 또 귀중한 말씀해주신 하나금융투자 전면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네, 오늘 저희 미국 시장 같이 리뷰해봤고요. 일단 다들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건 내일 CPI 지표 발표가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약간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일단 장 시작은 조금 약하게 시작한 모습이고 그나마 성장을 대표하는 종목 테슬라가 그래도 호재 나오면서 시장에서 상대로 조금 피난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내일 뭐 CPI 발표 전까지는 시장이 조금 뭐 관망세 아닐까? 예. 한쪽 방을 베팅하는 형태는 아니지 않을까? CPI 나오기 전까지 조용히 숨죽이면서 내일 CPI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목요일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내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